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Q&A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하반기 전망 관련된 거나 저희 강제구연구원이 얘기했던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킴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약간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 제가 강제구연구원한테 물어봐서 답을 받아왔습니다. AES 주가가 다른 전력기기 관련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VST처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다른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더 오를 거라고 추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저희 강제구연구원의 답은 이렇더라고요. AES는 전력기기가 아니고 유틸리티 기업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에 취약했기 때문에 전력기기 기업에 비해서는 주가가 나빴다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6월 마지막 금요일 28일에 하락이 된 건 왜 그런 거냐면 트럼프가 결국 유리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신재생 기업 주가가 좀 그때 하락을 했는데 그때 같이 하락했다라는 게 이 AES라는 회사의 주가가 금리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쓰기 위해서는 유틸리티 기업이 많이 뭘 지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재생 기업들, 특히 AES처럼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기업들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특히 ESS도 관련이 되고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아마도 AES가 들어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니팡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웨스턴 디지털도 미국 기업인데 중국발 수혜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마이크론은 이제 메모리를 다 합니다. DRAM하고 낸드를 다 하고 웨스턴 디지털은 낸드만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메모리를 다 하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되면은 중국이 가장 규제를 세게 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는 삼성 것도 있고 하이닉스 것도 있고 뭐 중국도 만들고 하니까 만약에 미국이 엔비디아 GPU 같은 거를 중국 기업들이 못 사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반대로 중국에서는 우린 그러면 마이크론 거 안 사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의 메모리 기업이라고 하면 마이크론하고 웨스턴 디지털인데 상대적으로 중국발 수혜주까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에 대한 규제, 미중 갈등의 영향이 적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웨스턴 디지털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미중 갈등이 있었을 때도 마이크론보다는 웨스턴 디지털 수익률이 양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식으로 계속 언론에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의 메모리 업종 중에서 뭐 마이크론도 좋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웨스턴 디지털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반기 전망 쪽 질문을 쭉 이제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빗엔젤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 이후 주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둘 다 재선이지만 금리 인하에 있어 바이든은 천천히 내릴 듯한데 트럼프는 급하게 여러 번 내리는 게 아닌가 싶어 선거 이후 장세 차이가 있을 듯해서 궁금합니다라고 주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다른 분들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저는 2020년에도 이 선거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그때 하고 리포트도 있는데 누가 되나 사실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바이든도 백인 남성이고요. 나이 많은 백인 남성. 트럼프도 나이 많은 백인 남성이에요. 트럼프는 자기가 젊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바이든하고 차별화하려고 하지만 둘이 아마 3살 차이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민자의 자식이고 돈 벌고 성공한 백인이라는 거죠. 민주당이라는 이 당의 성격, 지지자의 성격, 공화당이라는 당의 성격은 다를 수 있으나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해요. 낸시 펠로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하원 의장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이분 재산이 3억 달러가 넘어요. 남편하고 같이. 재산이 다 주식입니다. 구글 옵션 매매하고 막 이랬던 게 왜냐하면 신고를 해야 되니까 정치인들. 못하게 미국은 하지 않아요. 신고만 하면. 다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에 누가 되든 간에 결 방향은 똑같다. 리나 칸이 바이든의 FTC 의장이 돼서 엄청나게 빅테크 기업들을 막 못 사게 굴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지난 4년간 하나라도 변한 게 있는지 정말 냉정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년간 빅테크 주식이 제일 좋았어요. 반면에 트럼프가 했던 기간 16년에서 20년까지 신재생 기업들 주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실적 잘 나고 금리 뭐 이런 게 훨씬 주가에 중요하지 어떤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주 중요하지는 않다. 물론 중요한데 그거를 너무 신경을 쓰시면 투자의 원칙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금리 얘기는 이럴 것 같아요.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일단 현재 연준 의장은 파월이고요. 파월이 나머지 연준 위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어쨌든 파월은 민주당 지금 바이든하고 같은 편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대선 전에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대선에 바이든이 되면 경제가 만약에 안 나쁘면 금리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은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트럼프가 되면 이미 금리를 바이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낮췄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는 순간 파월이 계속 연준 의장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몰라요. 그럼 그때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됐든 아니면 파월이 트럼프한테 꿀틀은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입맛대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럼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게 경제가 나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리는 거라면 아주 버블이 나오는 거고 만약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고 믿으시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게 경제가 나빠서 오는 거라면 주가가 많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누가 되느냐의 상황이라기보다는 파월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전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은 둘 다 재선이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조정이 있는 거지만 그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모니님 질문 주셨는데 요거 질문 제가 보고 짧게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 넣어놨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2배나 3배 레버리지로 사도 될까요? 단기로 산다면 한두 달 혹은 대선 전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런 거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다. 개별 종목 진짜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가지고 미국의 롱 사는 거 그것도 지수, 그것도 대표 지수만 레버리지를 사신다면은 그것도 빚 없이 그 정도는 제가 뭐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개별 종목을 레버리지로 단기로 사는 건 매우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냥 주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주가가 4월 그러니까 고점에 이 전고점에 97불, 그러니까 970 몇 불이었죠. 그게 750 몇 불, 지금으로 지금 75불이 됐었어요. 그게 물론 지금 다시 130불, 120불이 됐지만 2배짜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3배짜리는 아마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 상장된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2배짜리는 그 같은 기간에 49달러가 됐다가 29달러가 됐다가 60 몇 달러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야 49에 샀어도 내가 버텼으면 69 먹었겠네 이렇지만 49에서 29 되는데 한 달이 안 걸렸거든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40%쯤 되는 거예요. 지금의 결과를 갖고 그때 내가 어땠을지를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49에 엔비디아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게 있어서 2배짜리를 샀는데 정확하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40% 빠지면 내가 안 팔 자신이 있냐라는 거죠. 지금은 미래를 봤기 때문에 안 팔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레버리지는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제가 사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키킹님 질문인데요. 통화량 대비 주식시장이 고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코인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서 돈이 분산됐을 확률은 없을까요? 진짜 매우 좋은 질문이고 이것도 제가 생각을 평소에 하던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이 1.3조 달러 정도 되고요. 전체 코인 시총은 2.4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 전체 시가총액이 한 60조 달러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알고 그냥 버핏 지수가 2배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전체의 5%도 안 돼요. 참고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3개 합치면 10조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트코인으로 유동성이 간 거는 맞는데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쪽으로 그 포션이 전체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아주 크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새로 생긴 암호화폐라는 자산을 주식 시가총액에 더하더라도 유동성 대비 비율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 생긴 건 맞지만 이게 M2 vs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을 결정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2개가 더 있는데 이 2개가 다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 3개군요.
주주님께서 대선 직후 불확실한 상황의 해소에서는 단기 랠리는 없다고 보시나요? 없을지 있을지 사실 저는 모르죠. 저는 일단은 대선 전까지 주가가 좋을 거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져서 빠진다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 그래서 주가라고 봅니다. 2020년 대선 때는 어땠었냐면 대선 전에 9월, 10월에 주가가 7%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주식이 날라갔습니다. 왜냐면 대선 전에는 누가 될지 모르고 뭐 바이든이 되면 민주당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 되니까 좋다고 가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민주당이 되면 트럼프랑 다르게 빅테크도 규제하고 뭐 세금도 올리고 이럴 거기 때문에 민주당 되면 주식이 안 좋을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바이든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젠 또 블루 웨이브라고 하면서 주식이 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대선 전 주가가 얼마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처럼 대선 전까지 장이 세다고 하면 아마 대선 끝나고 빠질 거예요. 이렇게 보시려면은 대선 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만약에 대선 전에 빠지면 대선이 되는 순간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랠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확률적으로는 전자, 대선 전까지 오르고 끝나고 조정받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세 가지를 주셨어요. 1번,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도 안전 마진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수 기준. 전 이렇게 봐요. 주식이나 지수 어떤 거를 보더라도 안전 마진이 있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냐면 정말로 이건 되게 냉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식하면 큰일 났다라고 말할 때. 2013년에 집을 사는 게 안전 마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언론을 보면은 제가 이건 제 책에도 썼지만 모든 언론에서 하우스 푸어를 말할 때요. 집 사면 바보고 너 집 사면 큰일 난다고 할 때 결국 그게 집값의 바닥이었거든요. 그게 안전 마진인 거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식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다라고 할 때 이럴 때만 안전 마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생각해 보시면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잖아요.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가 지수의 안전 마진을 찾는 건 매우 어렵다. 안전 마진이란 개념은 사실은 종목에서 나타난 거고 내가 분석하기에는 정말로 배당도 잘 주고 안전하고 뭐 자산보다도 뭐 현금보다 시총이 작고 이렇게 되고 이럴 때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지수는 그렇게 되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떠날 때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전 마진을 논하기는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을 늘려야 할 때라고 보시는지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저는 7대3 비율을 되게 금과 옥조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식 7, 현금 3. 내 주식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돼야 된다. 아니 잘 알면 주식 다 샀다 다 팔았다는 게 돈 더 잘 벌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주식 100에 현금 100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미국 주식이 얼마가 됐든 한국 주식이 얼마가 됐든 주식을 70%를 채워놓고 지수가 됐든 좋은 배당이 나오는 좋은 주식이 됐던 요거는 기본인 거예요. 그래야 오를 때 내릴 때 이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오르는 걸 수혜를 보는 거죠. 30은 왜 갖고 가는 거냐면 장이 오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30까지 샀으면 돈을 더 벌었겠지. 근데 빠졌을 때 샀으면 더 손해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은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올해 4월 같은 조정이 됐든 작년 10월 뭐 이때 같은 조정이 됐든 코로나 같은 조정이 됐든 어쨌든 간에 30이란 현금이 있어야 조정 왔을 때 주식을 더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제가 주식이 빠졌을 때 겁을 먹지 않고 그 주식을 안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7대3을 지키셔야 되고 이 3의 현금을 써야 될 때는 1번 질문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사람들이 다 팔고 어렵고 막 언론에 주식 왜 빠져요? 뭐 얼마 깨져요? 이런 얘기 나올 때 이 30을 써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 30으로 다시 바꿔야 될 때는 뭐 신고가 났어요. 주식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 뭐 2차전지 같은 경우 작년 여름에 모두 다 살 때 이럴 때는 주식 30으로 바꿔가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어제 기준으로 이제 S&P 500 종가가 5,500을 넘었고 저희는 올해 S&P 상단을 5,800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300포인트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5,500에서 일부, 600에서 일부, 700에서 일부 이렇게 하면서 현금 비중을 30%를 채워가는 기간으로 지금을 가져갈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1년에 평균적으로 2번의 5% 조정이 있었고
10% 조정도 한 번씩 나타났거든요. 100년 동안. 그게 꼭 1년에 한 번 아니더라도 그런 평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5,500부터 저희의 S&P 500 상단인 5,800까지 가는 과정에서 현금을 30%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모두가 좋을 거라고 시장에서 얘기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거는 답은 명확합니다. 절대로 이럴 때 돈 빌려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단기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안 된다.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모든 자산이 모든 사람들이 야 지금 너무 좋을 거야 라고 할 때 뭐 10년, 20년 만기 대출도 아닌 1년짜리 신용대출을 가지고 이걸 사는 건 진짜 큰일 납니다. 왜? 내가 예를 들어 맞췄다고 칠게요. 100원 됐다, 1원 됐다, 만원 됐다고 칠게요. 내가 100원에 서서 만원 되는 걸 맞춘 거잖아요. 내가 1년짜리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1년 만기가 됐을 때 연장이 안 돼요. 그럼 1원 됐을 때 무조건 팔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 대출 갚아야 되니까. 내가 만원, 1원에서 만원 가는 걸 하나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돈을 빌려서 그 자산을 사는 겁니다. 정 돈을 빌려서 사고 싶으시면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것도 돈을 장기로 빌릴 수 있을 때, 단기 말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KO 할 때까지 님인데 OK를 이렇게 재밌게 바꿔주셨네요. 질문을 4가지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번 신재생 구축비용 문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신재생 구축비용은 다행히 다른 그 유틸리티 전력원보다는 쌉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예민한 거고 싸기 때문에 외부 자금을 융통해서 빨리빨리 지으려고 하는 거죠. 왜? 만약에 진짜 전력이 많이 필요하면 빨리 짓고 대신 비싸게 팔아서 난 돈을 땡겨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신재생을 만들어도 전력망 구축 난이도가 있다.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전력망을 구축하는 게 우리나라랑 미국은 좀 다르죠. 미국은 정말 나라가 넓기 때문에 다 구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미국이 신재생을 많이 하는 이유는 분산형 발전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는 큰 발전소, 뭐 1400메가와트짜리 이런 거 막 지어서 전국에 보낸다면 미국은 지역별로 다 발전하는 전기회사 다 따로 있습니다. 넥스테라, 무슨 뭐 도미니언, 듀크 이런 거 실적 발표자를 보시면 다 어느 지역이 우리가 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전력망 구축을 하는 게 물론 매우 필요한데 내가 단기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전기 수요가 많을 거라고 믿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펀더멘탈한 발전원 증가도 필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신재생을 쓰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SMR이라는 것도 생기고 ESS로 뭐 저장하자는 말도 생기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 상황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요. 필요할 때 쓰고 아닐 때 끌 수 있는 탄력성 문제, 그렇죠. 계절성. 이것도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은 우리가 가동률이라고 하죠. 가동률을 매우 낮게 가정해서 그만큼 많이 깝니다. 왜? 말씀하신 대로 가동률이 낮고 계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이 됐든 뭐 화력이 됐든 뭐 가스가 됐든 그래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데는 그거가 100%까지는 아니도 뭐 한 8, 90% 돌아간다고 치고 전력을 만들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좋을 때만 신재생을 짓는 거죠. 아무리 바이든이 작년에 신재생을 지으라고 해도 신재생 비율이 역대 몇십 년 동안 제일 조금 올라간 이유는 금리가 비쌌기 때문에 안 짓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4번은 질문이 길어서 뭐냐? 유수의 사람들이 AI 이슈 때문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결국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유틸리티 사업자들도 이익이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거잖아요. 유틸리티 사업의 어닝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이건 우리나라 한전도 이거를 미국에서 따와서 쓰는 건데 유틸리티 기업의 이익 구조는 발전기죠. 영어로는 rate ba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투자했느냐를 계산해서 그 투자한,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투자한 금액, 자산 여기다가 WAC이라고 합니다. weighted average return을 곱해서 이게 적정 수익이다라고 하고 여기서 요만큼 이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유틸리티 기업은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전력이 정말로 너무 많이 필요하고 기술 발전도 없고 뭐도 없고 전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면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럼 이걸 많이 지어서 완공이 되면 베이스가 높아지고 거기에 적정 이율을 곱해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 번 걸 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유틸리티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미국에서는 이익 관점으로 이거를 구조적 성장으로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유틸리티 기업은 역사적으로 어떻게만 작용을 했었냐면은 물론 특이한 다른 걸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장이 안 좋을 때 방어적인 성격으로 내가 배당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 워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샘 알트만이고 일론 머스크고 뭐 전력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맞는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전력이 필요할 거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은 딴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제가 답변 다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이 또 있으시면 댓글 꼭 달아주시고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빈도를 줄여서 Q&A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